29번이에요. 자, 범위가 여기입니다. 4분의 5파이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 어설프게 보이긴 하겠지만 3, 4분면입니다. 3, 4분면. 4분의 5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루트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1은 뭐라 그랬죠? 1은 이렇게 바꾸라 했어요. 1 자리에다가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시고, 빼기,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만드신 다음, 더하기인가요? 빼기네요. 루트. 1 플러스인데, 여기 1도 역시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꿔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할 거고 빼기 루트 여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되겠죠. 될까요? 그냥 벗겨져? 아니잖아요. 자, 3, 4분면이면 둘 다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예요. 그럼 여기는 해결이 돼요. 여기가 문제잖아요.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인이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사인 이렇게 돼 있고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딱 범위가 여기예요. 여기가 4분의 5파이거든. 여기서부터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이 크죠? 여보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이 크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얘가 2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스텝 2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y는 루트 3x와 대칭이 되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크기 합입니다. 세타와 3세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동경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y는 x, 이런 말을 하는데, 얘는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이거 y는 루트 3x.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요게 일단 3분의 파이예요. 네, 두 개의 동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동경이 얘에 대해서 뭐라고요? 세타와 3세타가 나타내 얘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패턴이죠. 여기에 세타가 있어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세타만큼. 그리고 여기에 3배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요각이랑 크게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랑 요 크기가 같은 거예요. 지금.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만약에,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잠깐 알파로 볼게요. 알파. 여기도 알파. 이렇게. 그래요? 그럼, 그냥 동경 말고, 그냥 각으로 달았을 때는, 그러니까 세타라는 애가, 그냥 일반적으로 달았을 때, 요각이 얼마냐면, 여기서 요거 뺀 거죠. 여기서 요거 뺀 거죠. 그죠? 그러면 3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뺐어. 네, 그리고 3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한 애가 3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3배를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거기 보면 루트 3x에 대해서 대칭되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이 크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타랑 3세타를 더하세요. 이렇게. 우리 더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일단 해요. 왜 절대값을 할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쪽에도 된다는 얘기. 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는 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게 세타고 요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고 요게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다시 이거야. 이제 내가 이걸 지울게. 이걸 지우고 등호를 쓰지 마. 이렇게 등호를 쓰지 마.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둘이 더하면 여기와 여기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3분의 2파이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둘이 더한 값이 저렇게 된다라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는 동경을 저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4세타가 근데 거기 보면 세타가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수 이런 거는 다 버리고 거기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세타가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죠. 세타는 이게 되겠죠? 2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세타가 어디 있어요? 예, 0부터 여기다 써. 0부터 어디까지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n에다 0 넣어도 되고요. 아니 0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n에다가 0 넣으면 세타가 6분의 8이 나요. n에다가 1 넣으면 세타가 얼마예요? 얼마냐? 이게 6분의 3파이가 되죠.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이렇게. n에다가 2 넣으면 4로 나눴으니까 좀 되긴 할 거예요. 2는 파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6분의 5파이가 되죠. 아니 7파이가 됩니다. 7파이.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n에다가 3 넣으면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2분의 3파이가 커지잖아요. 안 되죠. 이 세 개가 답이 된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경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때가 좀 많아요. 가끔 선생님들이 동경 문제를 좀 어렵게 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아, 되게 옛날에 유명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돌리고 돌리기. 근데 이거는 상황을 다 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해볼게요. 이번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두 점 A, B를 양끝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1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OP와 OQ는 각각 OA와 OB에서 동시 출발해서 O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건데 OP는 한 바퀴 도는데 30초 걸리고 OQ는 한 바퀴 도는데 60초 걸립니다. 원의 내부가 처음에는 흰색이나 두 성분이 회전하면서 지나간 부분 흰색은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OP와 OQ가 출발한 지 820초 후에 검은색의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이해하셨어요? 자, 맨 처음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치죠. 맨 처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A예요. A고 여기가 B인데 이제 P가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가 O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Q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하죠. P, Q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P는 아니다. Q가 더 작아야겠고 P가 30초가 걸리고 한 바퀴 도는데 Q가 60초가 걸린다 그런 얘기. 1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생각해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돌리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30초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0초면 P가 어디 와 있어요? P가 한 바퀴 돌았죠? 맞아요? P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와 있죠. 그럼 제가 생각해봐. P가 간 걸 생각해봐. 여기 검은색 칠했어. 근데 여기 검은색 칠했는데 Q가 P도 여기 와 있고 Q도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만 칠해져 있죠. 맞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죠, 지금? 천천히. 자,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까요? 자, 그럼 60초 후면 어떻게 돼 있죠? P는 다시 여기 와 있고요. Q는 여기 와 있겠죠. 자, P가 더 빨라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P가 지나갔어. 그럼 하얀색이 됐지. 다음에 다시 밑에가 검은색이 됐을 거야. 근데 Q는 요만큼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칠해줘. 다 칠해줘. 맞나요? P가 먼저 간다고. P가 더 빠르니까. P가 하얗게 만들었단 말이야. P는 그냥 밑에 걸 칠해서 검은색으로. 근데 Q가 위 하얗게 만든 걸 다시 검은색으로 칠했단 말이야. Q가. 이해했죠? 자, 그 다음. 120초. 그러면 90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밑에만 칠해져 있겠죠? 맞죠? 왜냐? 왜지? 자, P는 다시 여기 와 있을 거고, Q가 다시 여기 와 있을 거고. 지나가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120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원래 상태가 됩니다. 하얗게. 다시 여기 P가 오고 원래 원상 묶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가 820초를 했으니까 820초를 나눕시다. 820초는 720 더하기 100이죠. 그럼 얘가 120초를 6번 하고, 그 다음에 90초를 한 다음에 10초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10초 동안만 움직이면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맞잖아요. 여기까지 100초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10초 동안 움직였으면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초가 움직였어요. 그럼 P는 얼마만큼 가 있어요? P가 원래 생각해봐. 30초 걸리는데 한 바퀴잖아요. 10초면 얼마예요? 3분의 1바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눴을 때 P가 여기 와 있겠죠. 그럼 Q는요? Q는 6분의 1 바퀴니까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 Q가 여기 와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봐요. P가 지나가면서 검은색 칠했죠. 근데 Q가 여기까지 다시 흰색 칠했으니까 요만큼 칠해지겠죠. 원래 밑에는 그대로 칠해져 있고 요만큼이겠죠. 검은색 부분의 넓이 얼마예요?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반지름이 10이네요. 10. 그럼 답이 이거죠. 108을 일단 해 그냥. 그 다음에 곱하기 6개 중에 몇 개야? 4개. 답이 3분의 200파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하시면 돼요. 돌리고 9번으로 갑시다. 되게 옛날 문제예요, 저거. 자, 그림과 같이 이 길이가 2인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다가 누점 PQ를 자 이렇게 A, B, P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걔가 둘 다 30도가 되게 잡은 다음에 누선분의 호와 PQ에 접하는 원의 지름이 6이 된다 그랬어. 그럼 그 원의 지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좀 크게 그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중간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딱 중심이 될 거예요. 중심진하고 여기 중심이 돼요. 이렇게. 여기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AB가 되니까 반지름이 1이겠죠. 1. 되셨나요? 이해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몇 도라고?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죠. 이건 알겠지? 자, 근데 저 위에서도 돼요. 보세요. 여기가 내가 구하는 게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요게 R이거든? 맞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수선을 내리세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몇 도냐면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요. 여기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3분의 2파이. 다시 얘기하면 2R. 다시 얘기하면 3분의 2 루트 3R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R에다가 3분의 2 루트 3R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더했더니 얘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보세요. 여기에 3분의 3 플러스 2 루트 3의 R은 이게 3분의 3 빼기 루트 3이 되죠. 그럼 3 지우고 R은 3 플러스 2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이거 유리화하면 되는데 루트 3 한번 꺾자. 그러니까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버리고 1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루트 3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밑에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에다가 3이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되죠. 이게 R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저런 것들은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뭐 극한이라던가 아니면 미적분이라던가 할 때도 저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면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문제군요. 자,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OBA가 90도. 자, 얘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O를 중심으로 하고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OA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이렇게 우체국으로 그렸어. 여기가 C야. 그 다음에 그 C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반지름 우체국을 뚫고 있는 거지. 여기 0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근데 OB의 길이가 16이래. 여기 16. 그 다음에 부채꼴 OBC의 호의 길이가 12. 얘가 12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만큼만. 거기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알파라는 게 맨 처음에 없었는데? 해보자. 네? 왜 갑자기 알파? 이게 내가 보기에 이제 식이 나온 건데, 여기 넓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변형한 거예요. K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알파. 이렇게 썼다는 거죠. 다시 쓰면 이거죠. K배에 사인 제곱의 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저 변형한 것 같아요. 알파인지는 모르겠어요.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알파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일단 알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 그러면 세타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6 세타를 했더니 얘가 12가 나온 거고 세타가 4분의 3이에요. 선생님 파이가 없는데? 괜찮아요. 파이 없어도 됩니다. 거기 12파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럼 넓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구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넓이가 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16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10이래요. 그 다음에 요게 4분의 3이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16이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런 다음 잘 보세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요 길이는 16의 사인 세타예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6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S 넓이를 다시 구할 거예요. S는 자 전체 16이니까 2분의 1에 16의 제곱 그냥 쓸게요. 16의 제곱 쓰시고 뭐예요? 그냥 세타죠. 여기에서 요 큰 세골에서 빼기 2분의 1 하고 여기에 4분의 3 써도 돼요. 4분의 3 씁시다. 4분의 3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에 뭐라고요? 네, 16에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쓰시면 되죠. 각이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가 8이니까 이게 16의 제곱이면 2 곱하기 16이 되죠. 32가 되는 거죠. 32. 그래서 여기가 64 아니야 96 빼기 여기도요. 짠짠짠 96하고 코사인 제곱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저기 얘가 96을 쓰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제 세타 쓸까요? 뭐라고요? 네, 4분의 3이요. 얘가 알파가 맞고 얘가 K가 96이고 알파가 맞네. 4분의 3 이렇게 결정해요. 이런 얘기죠. 이해해 주실까요? 그럼 둘이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로 가서 스텝 1에 23번 보시죠. 저런 거 계산할 때는 다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3번) 보죠. 자,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y는 사인 제곱 x 하고 마이너스 3의 코사인 x 플러스 1 최대값을 m m1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네요. y는 y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9의 사인 x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최대값을 m2 그 다음에 y는 가분의 면적이네. 2의 사인 x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3의 사인 x의 최대값을 m3 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배수관계를 구한다 라는 얘기죠. 해볼까요? 자, 위에 거부터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바꿔야 되죠.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의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가 코사인을 t를 치환하면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는데 t의 범위가 거기 없죠? 범위 이렇게.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죠. t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9죠. 4분의 17?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줘도, 이렇게 그려다가 쳐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17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럼 최대값이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서 이 녀석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여기도 갈까요? 여기도 이제 얘기해서 y는 마이너스 사인 4의 사인 4의 사인 제곱 x.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단 9는 바깥으로 끝낼게요. 9의 절대값을 사인 x 하고 뭐야? 플러스 여기서 4가 나오거든요. 이게 2가 되죠. 자, 그럼 sin x를 치환할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sin x의 절대값을 t로 치환합니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4t 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t 제곱하고 플러스 4분의 9거든요. 그럼 반의 9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8분의 9의 제곱이 되죠. 여기도 그만하세요. 쓰지 말고. 어차피 여기도 뭐예요? 이렇게 꼭지점을 했어. 근데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8분의 9,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아니니까 어차피 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될 때. 여기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맞아요? 아니지. 조심해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일 때가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0일 때가 최대여서 최대값이 2다. 자, 마지막 거. 여기서도 sin x를 t로 치환. 범위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y는 2t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걸어내기 해야지. 근데 이제 좀 귀찮으면 점근선 딱 하고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걸어내기 하지 말고.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 여기 2분의 3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x는 2 이렇게 x2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자, 1로 지나갈까요? 1로 지나갈까요? 하면 뭘 넣으면 되냐면 0을 넣어봐. 0을 넣어.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여기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요. 여긴 필요 없죠. 어차피 일단 저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그래서 1 넣으면 되지.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일 때가 최대값. 그래서 1을 넣으시면 최대값이 얼마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는 1이죠. 딴 결정이 됩니다.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된다.